안녕하세요. K무크 운영센터 황정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이렇게 방송으로 얼굴을 뵙습니다. 그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언젠가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2021년 K무크 신규 강좌 분야별 선정 계획 중 묶음 강좌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묶음 강좌는 총 13개 묶음에 묶음당 2억 원씩 총 2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전문 기술 및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강좌를 개발합니다. 올해 묶음 강좌의 경우에 특화 분야 강좌 및 강좌별 강좌로 분야를 나누어 공모하고 있습니다. 특화 분야 강좌는 보시듯이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미래차 등 4차 산업 분야 관련 강좌, 그리고 이수체계도를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계별 강좌는 수학, 외국어, 자격 취득 과정 등 단계별 이수가 필요한 영역의 강좌를 의미하며 자가 진단 문항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강좌를 구성하실 때 일반적으로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좌 구성은 묶음당 4강좌 이상, 총 38주차 이상, 그리고 강좌당 6주차 이상으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주차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제외한 강좌 주차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K무크에 개발된 강좌도 포함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 해당 강좌의 주차는 의무 개발 주차인 38주차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강좌를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제작에 있어서 한국어, 영어 및 강의 언어 자막은 필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좌는 연 2회 이상 운영하셔야만 합니다. 단, 개발을 하셔야 되는 2021년은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1회만 운영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향후 일정을 확인하시겠습니다. 현재 사업 공고가 되어 있고요. 사업 계획서 접수가 3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상시 Q&A를 현재 info Kmuk이라고 하는 저희 공고 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하시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응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평가는 4월 중에 진행되고 선정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이 5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강좌를 개발하시고 품질 검수를 받고 나시면 플랫폼에 강좌를 탑재하시고 강좌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상기 말씀드린 묶음 강좌의 두 분야, 특화 분야 강좌 및 단계별 강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특화 분야 강좌는 총 5개 묶음당 2억 원씩 총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묶음당 4강좌 이상으로 구성하시고 38주차 이상, 강좌당 6주차 이상의 구성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특화 분야는 AI, 데이터 사이언스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로 기초, 일반, 심화 과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수 체계도를 제공하는 강좌로 구성합니다. 이때 정부의 8대 선도 사업별 관련 기개발 K무크 강좌를 분석해서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묶음 강좌를 개발하거나 K무크의 미개발 분야 강좌를 신규로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밑에 보시면 정부 8대 전략별 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미래 자동차, 드론, 에너지 산업, 바이오 헬스,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이런 분야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 미개발 분야의 강좌를 하면 바이러스 전염병학, 나노 기술, 양자학 등 실제로 없는 분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관련된 강좌를 이수체계를 개발하셔서 강좌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수체계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체계도는 기개발된 K무크 강좌와의 연계성, 단계성, 체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강좌 간의 위계, 순서,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도식화해서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쪽 플랫폼에 작년에 이제 인공지능 강좌 이수체계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인공지능 분야의 학습할 대상별로 K무크 기개발 강좌들을 분석해서 이수 체계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을 만약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은 이수 체계도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과정에 따라서
앞으로 이수하셔야 될 부분, 뭐 현재 저희 쪽에 개설되어 있는 과정, 뭐 이렇게 해서 과목과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개설했는지를 그 강좌를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저희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참고이고, 이수 체계도는 대학에서 혹은 기관에서 교수님들과 의논하셔서 그 강좌 분야에 맞도록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단계별 강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강좌는 총 8개 묶음당 2억 원, 총 1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좌 구성은 동일하게 4강좌 이상, 38주차 이상, 그리고 6주차 이상의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단계별 강좌의 특징은 각 단계별로 입문, 기초, 활용, 고급 이렇게 4단계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하나의 커리큘럼을 제공하시는 강좌를 의미합니다. 단계별로 당연히 학습자의 수준을 체크하여 학습 수준에 맞는 강좌를 추천할 수 있도록 단계별 기준 및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해서 강좌를 개발하셔야 합니다. 학습자가 자가 진단을 통해 해당 강좌를 수강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반드시 제시하시고 기준에 따른 자가 진단 문항을 구성합니다. 해당 문항은 객관식, 주관식 등 형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기관에서 마찬가지로 구성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단계별 강좌는 외국어나 수학, 자격증 취득 과정별로 단계별로 이수가 필요한 분야를 말씀을 드리는데 분야 중에 특히 수학 분야 경우에는 참고하실 분야를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총 8개, 미적분학부터 알고리즘 분야까지 8개의 참고 분야를 가지고 활용 단계 이상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계학습 등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분야가 포함된 강좌명 및 내용을 반드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좌명 및 내용의 예시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행렬과 벡터라는 강좌로 단계별 강좌 수학 분야로 진입을 하신다면 입문, 기본 과정에 이제 뭐 저렇게 쓰시고 활용과 고급은 강좌명과 강좌 내용 자체에 실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시, 케이스, 뭐 이런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넣어서 강좌를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미적분학이나 선형대수 같은 수학 강좌들도 인공지능을 포함한 강좌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강좌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은 저희 묶음 강좌의 선정, 평가, 지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분야의 세 영역에 1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본 여건 20점, 강좌 개발 63점, 강좌 운영 및 활용에 17점이 배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사업계에서 양식을 살펴서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묶음 강좌 사업계획서 작성 방식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K무크 묶음 강좌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출 공문이 필요합니다. 공문은 전자공문, 여기에 이제 붙여야 되는 서류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뒷장에 나옵니다. 이거 같이 해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공문 제목에 신경 써서 공문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이제 보시는 이 계획서 양식 그리고 작성 요령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작성된 사업 계획서 및 증빙 자료를 포함한 전문을 수록한 USB 1개를 준비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기 CD도 있긴 한데 되도록 USB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한글 파일과 PDF 파일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이 아닌 기관별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해당 관련 서류는 저희 K묵 사업공고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공 양식을 이용해서 작성 후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사업계획서 규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적혀 있는 내용을 준수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3번의 작성 요령을 보시면 작성 요령상에 다들 알고 계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주의사항에 사업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기관장의 책임하에 정확히 작성 제출해 주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 하위 평가 영역은 연차 점검 예정이므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 및 확보라던가 운영 조직 및 인력 구성 계획, 강좌 운영, 강좌 활용 이런 것들은 실제 저희가 연차 점검 때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계획 대비 얼마나 실행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3월 2일 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 6시, 18시까지고요. 우편은 마감일자 도착까지 유효합니다. 그날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아니시면 방문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처 확인 부탁드리고요. 언제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보시겠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서고요. 하단의 총괄 책임자는 대표 기관의 총 사업 책임자, 관련 부서장 혹은 기관의 자께서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부침이는 사업 계획서입니다. 첫 페이지를 보셨을 때 상단의 사업 계획서 이 부분은 이제 밑에도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요. 접수 번호는 기재하지 않으십니다. 신청 분야의 경우에는 묶음 강좌는 특화 분야 강좌, 단계별 강좌 중에 선택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기관명, 강좌명은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사업계획서 이제 보셨을 때 대표 기관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 기관명은 실제 컨소시엄이 없으신 경우, 단독으로 들어오실 경우에는 단독 기관의 명을 적어주시면 되고 컨소시엄을 하실 경우에는 컨소시엄 기관 중에 대표 기관명, 그리고 하단에 컨소시엄 기관명과 기관 유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강좌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묶음 강좌를 구성하는 세부 강좌명을 기재하십니다. 강좌명은 자유롭게 구성하실 수 있지만 수학 분야의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활용 단계 이상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계학습 등 인공지능 분야가 포함된 강좌명을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시에 들어오는 것을 보시면 미적분학 입문,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수학 분야로 들어온 단계별 강좌인데요. 활용과 고급은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강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강좌명을 기재해 주실 때는 영어 강좌명도 반드시 같이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확인하겠습니다. 주차는 각 강좌별 주차를 기재해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좌 주차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 주차를 제외한 주차를 말씀드립니다. 그 주차들의 합을 총 주차에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주차 이상 구성하셔야 합니다. 6번의 전공 분류는 전공 분류 체계를 확인하셔서 체계에 맞는 대계열, 중계열에 맞는 전공 분류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관련 분야는 아까 저희가 신청 분야가 2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화 분야와 단계별 분야 이렇게 2개인데 특화 분야 안에서도 뭐 인공지능인가 드론인가 이렇게 뭐 기재해 주시면 되고 단계별도 마찬가지로 수학, 뭐 영어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에 국고 신청액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 신청액은 2021년 목금별 최대 지원 금액인 2억 원 한도 내에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가 1,000원으로 돼 있어요, 선생님들. 요거 맞춰서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 예산액은 21년에 각 연도별로 저희가 3년간 협약이잖아요. 그래서 23년까지 해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얼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막의 경우에는 영어 자막, 한글 자막은 필수입니다. 수어 자막이나 기타 다른 언어에 대한 자막은 가능하신 부분을 확인하셔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이제 대표 기관 총장은 총장님이시고 그리고 사업 총괄 책임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의 부서장 혹은 기관의 장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질문들을 하셔서 저희가 오른쪽 11번 거기 보시면 기획처장, 교무처장 이렇게 예시를 달아놨는데 이것은 보시고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소시엄 참여기관 총장, 대표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하실 경우에는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표기관 총장의 직인만 찍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서 앞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의 기본 여건 보실게요. 기본 여건은 총 2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 추진 체계와
기관의 역량이 각 10점씩 배점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예산 편성 및 확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및 확보는 거기 보시면 이제 실제 선정이 되시면 개발과 강좌 운영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구분의 강좌 개발비, 운영비, 기타 이렇게 나눠서 예시를 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정해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크게는 이제 강좌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과 실제 개발한 강좌를 운영하는 예산 뭐 이 정도 생각하셔서 내부적으로 기재하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강좌 개발비를 보시면 많이들 쓰시는 이제 항목으로 강좌 기획, 뭐 직접 개발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간혹 말씀 주시는 건 중에 뭐 입찰을 해서 용역을 준다라고 하면 이제 용역비라고 써도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용역을 주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용역에서 주는 과업 안에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출 내역 근거는 항목을 정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작성 방법 보시면 공통적으로 묶음 강좌별 예산 편성 또는 묶음 전체의 예산 편성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강좌별로 하셔도 되고 그냥 내 강좌를 한 번에 묶어서 작성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국고지원금은 가급적 직접 개발비와 운영비로 편성하시고 그 외 소요 비용은 되도록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홍보비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 요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되도록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고 국고로 쓰셔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참고의 정부 지원 사업비 사용의 제한을 보시면 많이들 알고 계신 사항이긴 한데 교강사 직원, 전담 직원 등에 대해 개인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수당성 경비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인건비로 집행하실 때는 이 업무만을 위해 별도로 채용하는 단기 인력이나 그리고 행정 조교 이렇게 했을 때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시고 학교 뭐 전담 직원이시나 교수님께는 인건비는 지급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 관련 시설이나 설비 구입비 같은 자산성 예산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근데 예외 사항이 이제 올해 약간 들어가 있는데 자체로 제작하시는 경우에 콘텐츠 제작 관련 설비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업 계획서 제출 시에 자체 제작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부분 확인 드렸고요. 그 다음 항이 자체 예산 확보 계획인데 말 그대로 3년, 앞으로 3년간의 자체 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과거에 자체 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시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차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관련 기관 역량이 10점입니다. 이 10점은 실제 K묵 강좌나 온라인 강좌를 개발, 운영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기타 운영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실적을 작성하시기 때문에 강좌의 주요 화면이나 학습 관리 시스템의 주요 화면 등을 제출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다른 것들은 보시면 아마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걸로 사료되고요. 10페이지를 보시면 묶음 교육과정의 체계성, 그래서 이게 묶음 분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요구드리는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야를 선택하셨는지에 따라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셔야 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보실 거는 이수 체계도를 제시하셔야 되는 특화 분야 강좌를 선택하셨을 경우입니다. 특화 분야 강좌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기개발된 K묵 강좌와의 연계성, 단계성, 체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강좌 간의 위계나 순서,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그림으로 도식화한 이수 체계도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잠깐 보여드린 저희 플랫폼 내 인공지능 강좌 이수 체계도나 혹은 대학 내 전공별 이수 체계도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분야의 K묵 기개발 강좌나 그 제시하시는 강좌를 포함해서 완성된 형태의 이수 체계도로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수준별로 내용을 작성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 이수 체계도, 제시된 이수 체계도가 나오기까지 기존 K묵 강좌를 분석하셨던 과정, 결과 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분야 중 특화 분야 강좌는 이수 체계도를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단계별 강좌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단계별 수준의 정의 및 진단 문항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단계별 수준이 입문, 기초, 활용, 고급 이렇게 4단계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단계별로 학습자들이 내가 이 강좌를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수준을 정의하고 수준에 맞춰서 진단 문항을 이제 학습자들이 풀 수 있게끔 풀어서 내가 이 단계를 들어갈 수 있구나 혹은 다음 단계를 들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 그러니까 수준도 사실은 기관에서 강좌에 따라서 정해 주셔야 되고 진단 문항 역시 그 수준 정의에 맞춰서 작성을 해 주시는데 형식은 뭐 객관식, 주관식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3페이지 강좌 내용 및 구성. 이 부분은 항상 들어있는 구성이긴 한데 무척 어렵죠, 선생님들. 강좌 내용이 15점의 배점이 있는데요. 강좌 개요를 보시면 이제 묶은 강좌명,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글과 영어명 모두 동시에 다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붙어있는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교수자명은 뭐 책임 교수자, 참여 교수자 순으로 모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좌 주기는 행정이 아니라 강의를 실제 지원하는 학습 조교, 강좌 조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좌 조교는 1명 이상 반드시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기재해 주시고요. 자막 언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어와 영어는 필수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다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주차의 경우에는 강좌 주차, 그리고 시험 주차, 총 주차 이렇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좌 주차, 시험이 뭐 중간 기말 2번 있으신 곳도 있고 한 번만 있으신 곳도 있고 뭐 다양하다 보니 그거 다 고려해서 기재해 주시고요. 교재의 경우에는 별도의 교재가 있을 경우에만 기재해 주시고 비워두셔도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 강좌를 이수하면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주차명, 주차별로 학습 목표, 차시 학습 내용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우선 작성을 해보시면서 뭔가 질문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다만 9번의 차시 학습 내용을 보시면 올해는 완결성을 갖는 독립된 콘텐츠로 세분화하여 구성하며 무의미한 분절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올해 저희가 마이크로 러닝 강좌 개발 가이드라인을 지금 올려놨고요. 실제 마이크로 러닝 강좌로 강좌를 구성해서 개발하셔야 합니다. 개발에 대한 사항은 개발 가이드를 참조하시고 저희가 관련해서 연수 영상도 따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강좌 중에 수학 분야는 그 활용 단계 이상은 반드시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포함해서 강좌 내용을 구성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 설계 전략 페이지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교수 설계 전략 저희가 4.2.1과 4.2.2의 상호 작용 전략 15페이지랑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주차별, 차시별 계획, 주차별 계획, 차시별 계획을 자유롭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라고 우선 저희가 드린 예시가 있지만 이 외에 좀 더 참신하고 좀 획기적인 교수 설계 전략이 있으시다면 그 방안을 선택해서 강좌를 만들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러닝 강좌 개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서 유형을 분석하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항은 모두 10점의 배점이 되어 있고요. 상호작용 전략 부분에 강좌별로 작성을 다 해주셔야 되는데 학습자 간 교수자, 학습자 교수자 간, 학습자 이렇게 모두 여러 가지 방안의 상호작용 전략을 모두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한쪽에 몰려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어떤 방법이든 그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셔서 18페이지에 교수자의 강의 역량 잠깐 보시겠습니다. 교수자의 강의 역량 보시면 이 부분에 질문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샘플 동영상 제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샘플 동영상은 묶음 강좌 분야에서 2분 이상의 교수님의 샘플 강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 도입부의 소개 내용이 아니라 중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미 개발된 동영상도 뭐 주제나 내용이 비슷하다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교수님이 나오신 강의 동영상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 기개발된 동영상을 활용하실 경우에는 출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강좌 운영 활용 단계인데요. 강좌 홍보 계획이 있습니다. 강좌 홍보 계획 중에 통합 홍보 참여 여부 항이 따로 이제 신설이 돼서 저희가 기관별로, 권역별로 통합 홍보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이 통합 홍보 참여 여부에 표시해 주시고, 관련된 추후 이제 선정이 되신다면 참여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별도의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걸로 해서 통합 홍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전에랑 좀 달라진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출을 하시게 되면 수정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작성 시에 신중하게 작성하시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묶음강좌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를 드렸습니다. 작성 안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